매주 부산의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앤 이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터널 안 화재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트럭 조수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물을 뿌려댑니다. 부산 황령터널 대연 방향 도로 2차선을 달리던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트럭 앞쪽에는 불이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었고 연기가 엄청 자욱했어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공포를 느낀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갔고 터널 통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를 버리고 터널을 빠져나오시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뒤로 오토바이 2대가 더 지나가면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차 버려두고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분들도 보이고요. 터널 안에 화재가 나면 참 대책이 없는 큰 사고인데 어떠세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터널 사고로 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약 13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는 18년도에 그 울산과 포항 고속도로에 있는 범서 2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네. 바로 가까웠던 22년 같은 경우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2경인 고속도로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고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렇게 참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황령산 터널에서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화재 사고가 교통사고로 야기돼서 발생한 적이 있었고 다행히 둘 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체증과 이런 재산적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화재 사고는 뭐 어떻게 보면 인명사고가 다행히 없었지만 아주 저희가 경각심을 두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될 그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022년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터널 안에 차량 45대가 구립이 되고 그리고 6명이 사망, 네. 그리고 3명이 중상, 뭐 이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큰 사고, 이런 사고들도 있었던 만큼 부산시에서도 이번 사고가 그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앞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널 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피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마련돼 있다든가 이러지 않으면은 완전히 갇힌 상태인데 뭐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미 아는데 뭐 또 우리가 지적할 만한 또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이 이동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고요. 네. 우선 터널이라는 구조 자체가 열이 축적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열이 축적이 되고 그 유독가스가 또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기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기가 어려워지면 탈출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이에 터널 같은 경우는 방제 설비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고 구군의 소방 관할서에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탈출 지침이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황령터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한 큰 사고가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진입 차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런 그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도에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각 이제 터널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를 했고 이번 황령터널 화재 같은 경우에도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이제 역으로 이제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차단 시설을 일부러 작동을 안 시켰다고 하고 있고 이런 매뉴얼들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난 그 조례를 이제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키고 이런 진입 시설들을 좀 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통 상황이나 뭐 구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인적 개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추가 피해라든지 더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교통 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대피와 그리고 역주행이나 그 차를 강제로 빼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차단 시설은 내렸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진입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들께서 또 사고를 모르는 상태로 진입이 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동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단순히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 체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방 관할과도 소통을 하면서 구조에서 용이한 부분 그리고 화재 진압과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지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터널 같은 경우에 1차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은 시설공단이 관리를 시설공단이 하는 일차적이에요? 지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터널이라는 곳 자체가 방제 설비이다 보니 방제 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도 각 관할을 하는 소방서에서는 또 각자 재난과 화재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얼마 전에 방음터널 점검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로 네네. 사망 사고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음터널에서 제연시설 같은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설비 교체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서 방음터널에 대한 취약한 소재들을 모두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300도 미만만 되더라도 바로 형태가 구부러진다든지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위험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모두 내연성이 강한 그런 소재로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일반 터널이 있고 방음 터널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방음 터널이라는 게 뭐고 왜 방음 터널이 필요한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방음 터널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각 이제 저희가 그 고가 도로나 이런 네. 그 도로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주택가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방음 시설들, 그 방음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널 형태로 이제 방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터널을 방음 터널이라고 하고 네. 이 방음 터널이 그때 제2경인 고속도로 사고와 같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방음 터널 소재가 그 난연 소재가 아닌 소재가 네네.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인명사고로 그 안에서 불이 나면은 바로 그렇죠. 불길이 번지는 연결이 거예요? 되다 보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이 방연 그 내연 소재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음 터널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 하고 일반 터널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서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도 고가교와 그리고 네. 화명 고가교, 장전 지하차도, 와석 지하차도 이렇게 4곳이 전부 다 교체는 된 상태고요. 이어서 일반 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재에 대한 부분의 교체가 필요한 것보다는 상시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피와 그리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안전 설비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로 설치가 이제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피로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전조등이나 이런 부분 조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시적으로 언제든 피해가 나서 대피를 해야 될 때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더해서 뭐 긴급 전화라든지 화재 진압 도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제 영도 화면 교과로 그리고 가야 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비상 계단과 사다리를 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올해 초에 이제 부산광역시 도로 터널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도로 터널이나 이제 안전 시설물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한 실시 사항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